안녕하세요. 맹모삼촌의 천세원입니다. 저는 원래 사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주하고 교육을 접목시켜서 이 세상 어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많았고,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도 많았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서 느낀 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떤 가정 환경에서 그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육이 참 중요한 건 알았지만 교육열이 대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능적인 부분만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성과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릴 때일수록 이 정서 상태가 좋아야지만 인성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나중에 지능이 발달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그 아이가 크게 문제없는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이렇게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주 공부도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또 만났고 또 세상에 또 저렇게 이쁜 아들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어른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힘이 든다면 정말 어른으로서는 그건 참 죄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셔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교육학 강의도 많고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의 강의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론에 있어 갖고는 저도 유아교육에 대한 책을 뭐 2, 30권 읽어보고 아이 출산하기 전에 그렇게 다 공부도 하고 해봤지만은요. 제가 참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공부로 인해 갖고만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제가 같이 하게 되었고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어떤 부분이 좋으냐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제일 어떻게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거꾸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기가 3세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는 우리가 육아를 통해서 엄마들이 지치고 힘이 들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시기를 굉장히 방관하고 그 시기를 보내버리고 난 뒤에 유치원 갈 때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 없는 그 돈을 들여가면서 그 과외를 해보지만 사실 그만한 기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애들은 이미 3세 때까지 그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돈을 들여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집어넣고 싶어도 사실 한계가 있어서 그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 기대치에 절대 부응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릴 때 하셔야 됩니다. 요 3세 때까지 아이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과 지능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서 그걸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으면은요, 애들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가서 저절로 혼자서 다 합니다. 그때는 엄마랑 그냥 재미나게 소통만 하시면 되고 정답게 대화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걸 3세 때까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거꾸로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가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애들 사춘기를 통해서 어떤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론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빨리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천성을 타고났는지를 알고 그 아이를 대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쉽고 좀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가 불같은 기질의 어떤 화해 성격을 가진 아이고 엄마 같은 경우는 이 물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극단적으로 생각만 해도 서로 극과 극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엄마의 성향을 갖고 그 아이를 그냥 일방적으로 엄마의 관점으로만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그 아이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게 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마의 성향을 좀 버리시고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맞춤식 교육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사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천재적인 어떤 과학적으로 만들기까지가 사회적으로 보면 4차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가 그 어머니 눈에는 천재성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맡기지 않고 엄마의 소신껏 엄마의 기준대로 교육 철학을 갖고 그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걔가 천재가 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좀 미리 안다면 엄마가 주변의 어머니들의 어떤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키우셔야지 우리 아이도 당당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성이 학교 가서 조금만 얘기 듣고 오면 우리 아이는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막 또 그런 부분에서 흥분하시고 애를 잡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 타고난 재능과 적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재능과 적성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사주 공부고요. 가족 환경에서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비롯해서 이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한테 제가 우리 아이만큼 또 다른 아이들도 잘 키우시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리려고 이 사주 공부를 한 거고, 이게 사주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게 지금은 학문이 조금 왜곡되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고자 해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제가 어떤 사건 뉴스를 많이 보면은 그 아이들에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최근에 일어났던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며칠간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죽은 아이도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 범행을 저지른 그 아이도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부모를 만났거나 정서적인 어떤 제대로 된 환경 속에 제가 자랐다면 과연 저런 일을 했을까?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이거는 어른들의 참 문제구나, 부모의 문제구나, 그리고 내 자식만 또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를 20년, 30년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주변에 어떤 그런 애들을 만나서 명을 다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거국적으로 우리 아이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세상에 그 아이들을 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는 교육 방법들 다 좋으시고 나름 다 교육 철학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이 사주 쪽에서 저는 이 공부한 바를 토대로 해서 어머니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을, 또 우리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게 또 하나의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는 아직 사회의 어떤 케어를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뭔가 성추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지만 초등학교에 이런 우리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협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 반에 이제 한 명씩 정도는 다 투입이 돼서 이렇게 교육을 해준다면은 아이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요맘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이번 달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른들이 어떤 케어가 없는 바람에 얘가 사건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 것조차 이제 선생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그 아이들과 늘 소통을 하고 도와주는 어떤 이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참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이 한 발자국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영상부터 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사실은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지만,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필요하고,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교육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청춘 남녀분들도 다 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은 다 키웠는데 손주 손녀들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식 때는 제가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대충 키웠는데 우리 손주 손녀들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할머니들도 요즘은 육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요. 제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책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게 사랑과 용기를 많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소명을 갖고 한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또 고민이 있거나 또 우리 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애기 엄마들이나 사춘기 과정을 겪는 엄마들 그리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엄마들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 모두 저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그 상태를 올려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문제도 좀 올려주신다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이제 첫 편을 제가 방송을 준비한 거는 0세부터 3세 때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사실은 그 시기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을 앞둔 애비 엄마들은 꼭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첫 편은 0세에서 3세 때까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만큼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준비해서 다음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